안녕하세요. 제교관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관 CPR 구조자들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볼 계획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작해 볼까요? 자, CPR은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라는 약자로 해서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 또는 CPR로 통용되고 있죠. 자, 오늘 순서는 성인의 심폐소생술 요령, CAB 안기법, AED 사용 요령, 그리고 하이라이트에서 말씀드렸던 법적 쟁점에 대해서 다뤄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성인 심폐소생술 요령 TV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으신 부분이긴 한데 제가 중점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설명드릴게요. 일단 압박점이 중요한데요. 압박점을 참아지려면 흉골이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젖 아래 보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부터 쭉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 움푹 파인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분이 명치인데 명치까지 이 경로를 흉골이라고 하고 이 경로의 하단에서 4분의 1 지점 이 부분이 압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양손을 겹쳐서 이와 같이 압박점의 이 부분 손바닥 끝부분을 위치를 해서 압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손바닥을 다 사용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압박을 하면서 환자의 갈비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요. 물론 압박점을 최대한 적게 한다고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적게 손상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1차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환자의 의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1차 단계고요.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후에 의식이 없다는 판단이 드시면 주위에 거기 우측에 모자 쓰신 남성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좌측에 브라우스에 스커트 입은 여성분 AED 확보해서 가져다 주세요. 라고 지칭을 해서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약 10초간 상대방 그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가슴이 오르내림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맥박은 여러분들이 이 목 부위에 양쪽에 경동맥이 흐르는데 이 부분에 검지와 중지 정도를 가져다 대고 느껴보시면 저도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맥박이 뜁니다. 그래서 맥박은 그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기도 확보인데요. 이마를 대고 고개를 젖혀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확보해 주시고 이때부터 호흡 맥박이 없다는 판단하에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부터는 가슴 압박만 하는 걸로 거의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전염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슴 압박은 5에서 6cm, 깊이가 5에서 6cm이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라는 건 1초에 2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좀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1분당 100에서 120회가 되고 보통 2분 정도 하면은 성인 기준에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태원 참사관에도 한 10분 이상 혼자 단독적으로 CPR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하에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2분마다 사람이 교체되어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119가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최대한 노력, 본인이 탈진하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로 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래서 30회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2번 불기를 하는데 그 불기가 없기 때문에 약 2번 불기의 기간 5에서 10초 기간 동안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들어오는지 정도만 보시는 걸로 유지를 해주시고 다시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를 압력을 해주시는 걸로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걸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CAB 안기법인데요. 예전에 이제 ABC라고 했죠. 그래서 Air, Breathing, Circulation, 다시 Air, Breathing, Compressio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확보, 그 다음에 호흡, 인공호흡, 그 다음에 압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운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이제 hands only 또는 compression only라고 해서 CAB를 주로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compression 압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 하는 순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50% 이상의 다른 절차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분 동안 하게 되면 성인 기준에서는 교체를 해줄 만큼 힘든 게 CPR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초의 의식 확인, 유무 확인 이후에 AED 가져다 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ED는 자동으로 심장 충격을 줌으로 해서 압박을 대신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200에서 300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요거의 단점은 4, 5년 되면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상당합니다. 이 가격의 절반 이상 정도인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의 배터리 가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용은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나온 이러한 애니와 AED를 가지고 연습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AED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AED는 또 제품사마다 기능과 그 스위치 위치가 다 상이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패드 위치인데요. 우측 쇄골과 좌측 옆구리에 이와 같이 우측 쇄골에 걸친다는 생각과 좌측 옆구리에 붙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붙여주신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면 되고요. 요즘은 뭐 지하철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스탠드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렸다고 이제 궁금해서 이 문을 개방하시게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도난 방지 차원에서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유사시가 아니면 문을 개방해서 확인하시는 건 자중하기를 권고드려요. 그래서 AED의 그 주요 기능은 최초의 준비 가능 상태 확인하기. 그래서 자크를 열고 오픈을 하죠. 그 다음에 전원을 켜고 패드 부착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측 쇄골과 좌측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심전도 분석하기라고 그 어나운싱이 나옵니다. 그 매뉴얼대로 방송 나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충격 가하세요 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메뉴가 나올 거고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재시도해 주세요라고 어나운싱이 나오면 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AED가 오면 아무래도 그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대화하고 싶었던 법적 쟁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단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소라는 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전 분들은 고소 당하고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고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 사례로 해서 부모 동의하에 CPR 행위가 됐는데도 고소당한 사례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고소당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가능성을 볼 때는 처벌 가능성은
0%입니다. 0%. 1%도 아니고 0%. 법원 판결관 유죄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면 강제추행죄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인정되지 않느냐? 인정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엔 또 이제 사마리안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 시간대는 언급을 좀 자중하고 다음 추후에 제가 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 됐거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거의 0%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이 CPR을 할 수 있고 또는 CPR 교육을 받았고 누군가 주위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경험칙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CPR을 하면서도 또는 CPR을 하기 전에도 이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저는 현직으로 이런 강사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데 박학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 몸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벌써 움직여서 그 환자 앞에 무릎 꿇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주저 마시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일념하에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아까 그 가리뼈가 부러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충격과 늑골 부상 등에 의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사 소송은 어떻게 되느냐? 모두 기각됐습니다. 전례 모두 기각됐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5에서 6cm 과감하게 눌러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는데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원고가 기각되면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측, 피구조자 측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자 또한 구조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역으로 여러분들 그 어떤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캐나다에서 리서치를 한번 했어요. 가정에서 지인에게 CPR 시행 시 여성이 CPR 받을 확률은 남성은 36%, 여성은 35%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CPR 받을 확률은 남성이 45%, 여성은 39%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얘기지만 아무래도 개방된 우리나라보다는 오픈 마인드인 캐나다에서도 약간 이런 주저와 우려의 행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래도 CPR을 할 줄 안다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행동과 생각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관 CPR 구조를 하셨던 그분들이 영웅이에요. 그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CPR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